네, 아무래도 재수술은 신경이 많이 쓰이고 돈 낸 것만큼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그 경험이 없으면은 잘못하면은 안면신경 마비나 뭐. 안면거상 재수술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요 근래 성형수술에서 재수술 비율이 좀 많아졌나요? 요즘에 이제 안면거상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많아지면서 재수술 케이스도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많아졌죠. 왜냐면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안면거상 할 때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안면거상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고 그냥 피부 조금 당기는 정도나 아니면 뭐 실리프팅이나 이제 그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스마스 거상이라는 게 좀 일반화가 돼가지고 이제 스마스 거상을 하는 병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부작용이나 뭔가 불만족 이런 것도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수술 케이스가 좀 더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스마스 거상을 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어느 정도부터일까요? 스마스 안면 거상 수술이라는 것이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는 1990년대 초반 그때쯤이고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하게 된 것은 아마 최근인 것 같아요. 10년, 한 15년 최근부터 이제 스마스 거상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완전히 안면 거상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제일 많은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거상 후에 효과가 별로 없다.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대로다. 이게 제일 맞죠. 이제 그러니까 거상 수술이 충분치 않다. 돈 낸 것만큼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이제 이런 불만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안면 거상을 하셨는데 이제 흉터가 많이 남은 경우. 흉터는 많이 남았는데 효과는 적다. 그리고 어쨌든 이 흉터를 어떻게 조금 개선할 수 없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흉터 중에서도 좀 특별한 거라고 하면은 이제 칼귀. 네. 귓볼이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칼귀처럼 이렇게 뾰족해진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귀 뒤 흉터 보기 싫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시각적인 점유 차이를 못 느껴서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네. 본인만 아는 뭐 얼굴이 좀 딱딱한 느낌이라던가 유착 같은 느낌 네네네. 그런 통증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울퉁불퉁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실리프팅 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부분적으로 울거나 또 패이거나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존에 이제 거상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딱딱하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재수술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떤 부분은 개선이 됐는데 어떤 부분은 처짐이 남아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목이 좀 덜 된 것 같다. 뭐 턱선이 좀 덜 된 것 같다. 아니면 눈 밑이 좀 덜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개인에 따라서 좀 더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재수술을 하시는 것이죠. 네. 사실은 안면 거상은 이제 제일 효과가 좋으신 분들이 피부가 얇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일단은 당기기도 굉장히 쉽고 당기고 나서 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피부를 잘라내더라도 흉터도 좀 적게 남고 피부가 얇고 또 피부가 하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안면 거상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고 무겁고 그다음에 피지 분비도 많고 이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서 안면 거상은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피부가 좀 두껍고 피지가 많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여자분보다 남성분 수술이 조금 더 어려워. 그렇죠, 그렇죠. 네. 남성분 수술이 대체적으로 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분들은 헤어 스타일이 이제 짧은 머리가 많기 때문에 흉터도 좀 가려지기가 좀 어렵고, 그런 점들이 좀 어려운 면이고, 피부도 두껍고, 수술할 때 피도 좀 많이 나고, 네. 그런 점들이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수술했던 분을 나중에 몇 년 후에 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다시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저는 어떤 부위에서 박리를 내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이 했던 이제 수술을 제가 재수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느 부위에서 갑자기 스마스 조직이 얇아져 있을지 원래 지방이 이 위치가 아니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뭐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한 수술을 재수술하는 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수술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수술 시간도 아무래도 좀 더 걸리고, 네, 그다음에 효과를 그래도 이제 재수술이니까 어쨌든 그 전보다는 더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많이 힘이 들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수술보다는 약간 비용이 좀 올라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 집도하는 원장님들이 좀 더 실력이 더 많아야지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네, 그 첫 수술 때는 이제 그 조직을 박리하는 면이 그대로 잘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수술하면 별 문제 없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재수술 때는 이게 그 플레인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얇아져 있고 두꺼워져 있고 갑자기 있어야 될 부위에 있어야 될 게 없고 뭐 위치가 바뀌어 있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으면은 잘못하면은 안면신경마비나 뭐 침샘이 손상되거나 이런 이제 부작용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피하면서 수술을 하려면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의사분한테 수술 받는 게 좋겠죠. 네. 대부분의 이제 불만족스러운 결과 또는 뭐 흉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수술에서는 이제 잘 나타나지 않는 이제 그런 그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깔끔하게 또 봉합을 하고 하면 이제 해결될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훨씬 호전된 결과를 가지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